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거리로 나옵니다. 벚꽃이 핀다는 소식 하나에 멀리서도 찾아오고 잠깐 발걸음을 멈춥니다. 꽃 아래에 서서 사진을 찍고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꽃잎을 눈으로 쫓다가 무심코 손을 뻗어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꽃은 벚꽃이 아니라 매화였습니다. 며칠 후면 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년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꽃 앞에서 이렇게 되는 마음, 사실 그리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먼저 피어나는 꽃입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는 때에 가지 끝에서 조용히 꽃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꽃보다 먼저 멀리까지 번져갑니다. 이른 봄 홀로 피어있는 그 모습은 조선의 선비들이 닮고 싶어 했던 어떤 태도와 닿아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매화는 사군자 가운데 하나로 그림과 시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의 매화 사랑은 단순히 상징의 영역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매화가 피는 계절이 되면 편지 속에 매화 가지를 꺾어 함께 넣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향기째 실어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글보다 먼저 그 향기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화를 대하는 방식이 늘 이렇게 점잖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남의 집 매화를 꺾어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홍만종 역시 매화를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가 남의 집 매화를 보고 참지 못하고 한 가지를 꺾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부끄러운 일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 속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매화를 한 가지 꺾어왔다고요. 그에게 매화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꽃이 아니라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두고 싶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선비들 가운데 매화를 가장 오래 바라본 사람을 꼽으라면 퇴계 이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살던 집들에 매화를 심어두고 해마다 그 꽃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다른 꽃들이 피기 전 찬 공기 속에서 먼저 피어나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매화를 보며 시를 남겼고 그 시들을 모아 매화시첩이라는 시집으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가지 하나, 꽃 몇 송이, 그리고 그 옆에 짧은 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화는 한 계절에 피었다 지는 꽃이라기보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마지막 당부에도 매화가 등장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매화에 물을 주라라고요. 집안의 나무 한 그루를 부탁하는 말이었지만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존재를 남겨두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는 평생 매화를 바라보았고 마지막까지도 매화를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1,000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의 곁에는 작은 매화 가지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꽃은 여전히 그의 옆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화는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꽃은 아니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멀리서 보면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편지 속에 넣어 보냈고, 누군가는 몰래 꺾어오기도 했고, 누군가는 사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유난히 매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꽃 때문이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